안녕하세요. 요리를 사랑하는 이특과 성공률 100%의 요리를 알려주실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요, 이특 씨가 요리를 잘한다는 소문이 저한테까지 들려서 정말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헛소문입니다. 아, 그래요? 헛소문이 알 텐데. 일단 금요일날 함께 네. 이제 요리를 배워보는 날이 있으니까 네. 그때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선생님이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요리를 알려주실 건가요? 아, 누가 봐도, 누가 해도. 네. 아, 이 요리는 진짜 성공 100% 요리고요. 아, 쫀득쫀득 아주 맛있는 삼겹살 조림과 이거는 진짜 영원한 밥 반찬이라고 할 수 있죠. 꽈리고추 멸치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성공 100%라면은 요리 바보도 네. 요리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물론이죠.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물론입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머니. 정말로 지금 개인기 와 닿나요? 와닿습니다. 네. 드라마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정말 진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팍팍 가는데 네. 그럼 저는 수행님만 믿고 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재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그 요리, 네. 삼겹살 조림과 꽈리고추 멸치볶음인데요. 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요, 고기 양념 중에서도 어떤 양념이냐면 바로 요거예요. 사과요? 사과. 네. 사과. 사실 삼겹살, 고기 요리랑 사과가 참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조금 연육작용도 되기 때문에 고기를 훨씬 더 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양파고요. 요게 바로 청주인데요. 요 청주는 사과와 양파에 한 배 더 넣으시면 돼요. 요거를 만들어서 일단 한번 제가 믹서에 좀 갈아볼까요? 네. 사과 껍질째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어차피 걸러서 쓰실 거기 때문에 껍질 있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양파도 사과와 같은 크기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파와 사과에 한 배 더, 청주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곱게 갈아주세요. 네. 자, 이 정도로 됐으면 제가 채를 하나 준비를 할게요. 잠시만요. 힘! 이 간혹 가다가 됐다. 이 네. 밀봉이 잘 돼가지고. 됐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쏟아내지 마시고요. 네. 요 볼 하나만 주시면은요, 채를 하나 놓고 요거를 걸러주세요. 걸러주시는데 요즘 거품이 좀 많이 나잖아요. 네. 저는 사실 집에서 배보자기에 넣고 꽉 짜요. 이렇게 채로 안 하시고 배보자기에 넣고 꽉 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쭉 걸러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내렸거든요. 네. 보시면 아주 매끈한 즙만 나왔죠. 네. 고기를 이렇게 놓으세요. 삼겹살을. 우리가 삼겹살 조림할 때는 이렇게 한 0.5cm에서 0.8cm 정도 되는 두께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보다 조금 더 두껍다 그러시면 나중에 조금 조리기가 조금 번거로워지니까요. 딱 이렇게 좀 센치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네. 볼 조그만 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요만큼은 이따가 또 써야 되니까. 네, 요거는 이제 양념장에 쓸 거고요. 네. 요거는 요 밑간하는 데 좀 쓸 거예요. 요렇게 미리 고기에다 이렇게 좀 발라주시잖아요.
그러면 고기의 연육작용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여기 아까 양파 들어갔었죠? 네. 양파가 들어갔으니까 고기에 있는 누린내까지 잡혀주고 또 사과가 들어갔으니까 고기의 연육작용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단맛이 조금 감칠맛을 여기 내다 보니까 고기를 졸였을 때 누린내 잡내가 없어지겠지요. 고기가 좀 얇잖아요. 네. 10분만 재워주시면 10분 정도. 돼요. 네. 자, 저희가 미리 좀 재워놨던 삼겹살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우 아주 튼실하게 잘 네. 재워졌네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제가 후라이팬에 좀 구워볼게요. 아, 바로 구워요? 네, 요거 바로 구우면 돼요. 네. 전 오늘 삼겹살 조림을 할 거라 네. 이렇게 해서 아, 지글지글. 네. 요 또 소리가 나야 그렇죠. 맛있어 네. 보이죠? 이렇게 졸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따 조림을 다시 한번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노릇노릇하게 막 딱딱하게 그렇게는 안 구우셔도 돼요. 약간 조금 부드럽게 노곤노곤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제 요거 다 구워졌어요, 애벌로. 요 정도만 구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바로 옆에 후라이팬에다가 조림을 할 건데요. 요게 지금 아까 제가 남겨놨던 그 양념장. 네, 양파랑 사과랑 청주. 그렇죠. 그 갈았던 밑간 양념장이에요. 그거 이렇게 프라이팬에 붓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간장이에요. 간장 붓고요. 그다음에 매실청. 그리고 다진 마늘 넣어주세요. 자, 이 조림장에 특별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생강? 네, 생강이에요. 누린내를 잡아줬는데 더 잡아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 포인트가 바로 요 대파 뿌리예요. 대파 뿌리요? 예, 요 대파 뿌리는 방부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삼겹살 조림은 오늘 만들어서 바로 오늘 다 먹는 게 아니라 내일도 또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부 효과를 조금 지속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요 대파 뿌리가 확실하게 이 삼겹살 조림의 맛을 딱 잡아주죠. 그리고 생강은 생강대로 이 고기의 잡내를 누려주니까 이 생강은 지금 이 고기의 잡내뿐만 아니라 어떤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강은 저는 일단 냄새 잡아주는 것밖에 잘 모르거든요. 냄새 완전히 잡아줍니다. 그리고 요 조림의 그 향 자체가 생강을 넣게 되면 훨씬 더 깊어지죠. 자, 이게 오늘 쿡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림장에 생강을 조금 넣어 주시게 되면은 고기 향이 더욱더 좋고 맛도 더 깔끔해집니다. 네. 그리고 대파 뿌리도 꼭 넣어주시면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 우리가 고기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좀 한번 썰어 볼까요? 네. 보통 한 지금 여기 보면은 적당히 비계 부분하고 지방 부분하고 살집 부분이 이렇게 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좀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제 그 저희 양념장 만든 거 거기다가 조리기만 하면 되는 돼요. 거죠? 요거 조림은요. 어차피 지금 애벌로 초벌구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안 졸이셔도 되고요. 양념장이 또 쏙 잘 배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요 초벌구이를 굉장히 연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만약에 요거를 너무 딱딱하게 바싹 구워놨다. 그러면 양념장이 안 스며들겠지요. 근데 부드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잘 스며들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림을 해볼게요. 네. 왜 우리 어머님들이 아우야 양념장이 착 달라붙었어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착착 감긴다.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이렇게 한 번쯤 끓이고 난 다음에 고기를 졸이셔야 돼요. 그래야 고기 안에 탁 스며들어요. 그래서 합의일체가 돼서 씹을 때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조림장이 고기의 잡내는 물론 그 뭐랄까 감칠맛, 그다음에 깊은 맛, 풍미까지 딱 나타내주니까 굉장히 맛있죠. 근데 혹시 지금 생강이 이렇게 편으로 써서 들어갔잖아요. 네. 이걸 뭐 다져서 혹은 갈아서 넣게 되는 건 좀 안 좋은가요? 아니요, 그렇게 넣으셔도 괜찮은데요. 사실 우리가 고기 요리를 먹을 때 생강이 씹히면 어떠세요? 대부분 다 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 넣었어요. 그래서 끓여도 건져내면 되니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자, 요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아까 과일 향 때문에 약간 잼 향 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양식 냄새 나는데요. 그렇죠? 고기를 넣어주세요. 자,
요거는 금방 졸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매일 이제 삼겹살을 좀 먹고 싶어도 이거 한번 굽고 하다 보면 뭐 기름이 막 튀고 네. 그 집안에 기름 냄새 너무 많이 나서 약간 좀 부담스러울 때가 네,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좀 간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기다 간장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득 씨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간장 단내가 나나? 올라옵니다, 그냥. 살짝 단맛으로 올라오죠. 약간 네. 카라멜라이징 같은 그런 약간 그 뭐랄까 잼 졸인 듯한 그런 냄새가 나죠. 아까 과일 밑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가 그 양념갈비 네. 이렇게 구워 먹으면 딱 그거예요. 그 비주얼이랑 그 향이 싹 올라와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제가 시장에 나가니까요. 요새 봄나물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신선한 봄나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봄동이 있었어요. 근데 봄동 대부분 요거 뭐 겉절이로 해 먹거나 아니면 국 끓여 먹거나. 그쵸. 요새는 또 제가 무슨 강된장이랑 요 쌈장 같은 거 해서 쌈 싸 먹거나 이러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제가 삼겹살 조림에 같이 샐러드처럼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요. 식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간장에 졸여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단맛이 얘랑 딱 궁합이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자 이렇게 해서 올리고요. 이렇게. 색 조화도 참 잘 어울리고. 네.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손님 오셨을 때는 또 우리가 또 정성으로 또 한 접시 또 먹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정성 들인 음식이기 때문에 손님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다음에 숟가락으로 남은 양념장 살짝 끼얹어 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겹살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주얼을 딱 보니까 네. 중국 요리 네. 동파육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생강량이 배어서 더 맛있는 삼겹살 조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꽈리고추 멸치볶음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민 반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멸치볶음인데요. 빠질 수 없죠. 네, 이 멸치볶음 할 때 가장 넣게 되면 맛있는 게 바로 꽈리고추이에요. 네. 꽈리고추가 지금 참 맛있을 때인가요? 맞아요. 꽈리고추가 굉장히 매콤하면서도 약간 단맛이 우러나죠. 근데 네. 이게 지금 제가 좀 잘 다듬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꽈리고추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이 꼭지를 다 떼고 난 다음에 물에다 헹구시잖아요. 그럼 이 꼭지 안쪽에 수분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조림할 때, 볶음할 때 그 안에서 또 물이 나와서 꽈리고추 자체가 굉장히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꼭지가 있을 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기를 다 털어주고 그 다음에 꼭지를 떼어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꽈리고추 할 때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썰거든요. 그래서 큰 거는 뭐 한 4등분 정도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꽈리고추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마늘인데요. 마늘 이렇게 편 썰어서 놓으시면 돼요. 이 2가지 이제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멸치를 좀 볶으셔야 돼요. 멸치를 볶아야 되는데 뭐 특별하게 이물질이 없으면 요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서 불을 줄여주세요. 뜨겁게 달군 상태로 멸치를 볶게 되면 멸치가 너무 급격하게 타게 돼서 나중에 우리가 조림장에 하고 나면 멸치에서 약간 탄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세게 올리되 불을 약하게 줄여주세요. 살짝 줄여주고 나서 그리고 이 센 상태에서 마른 팬에 멸치를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살짝 뭐 수분기를 제거한다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멸치를 어디에 보관을 많이 하시냐면 냉동실에 보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건어물은 냉동실에 있다 보면 온갖 냄새를 다 흡수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를 조금 없애는 방법이 이렇게 마른 팬에 한번 볶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기가 머금는 거를 그대로 조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내 비린내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수분기를 꼭 없애줘야 되니까 이렇게 마른 팬에 한번 볶아주고요. 저 가루가 생기는 건 왜 생기는 거예요? 이 멸치에서 나오는 가루예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조림장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림장 국물이 탁해지죠. 네, 아시는구나. 이택 씨가 요새 요리를 너무 많이 잘하세요. 너무 요리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보다는 고소한 냄새가 좀 올라와요. 그러게요. 예. 네, 그렇죠. 2분 정도 제가 볶았는데 네. 올라와요. 요 정도가 됐으면 요거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네. 채를 하나 준비했다가요. 밑에 접시를 놓고 잠깐만 흔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볶아놨으면 채에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네요. 네, 이렇게 해야 굉장히 깔끔한 멸치볶음을 드실 수가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근데 멸치볶음 안에 들어가는 견과류들 있잖아요. 땅콩이라든지 네, 아몬드. 뭐 좋아하세요? 저는 견과류 생각보다 다 좋아해서 그래요? 뭐든 좋습니다. 그래요? 저는 잣, 예.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 이 이 두 가지도 마른 팬에 한번 볶아서 쓰시면 네. 훨씬 더 뭐랄까요? 그 고슬고슬한 고소함이 있어서 굉장히 나중에 멸치조림이랑 했을 때 궁합이 잘 맞고요. 그다음에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많이 우러나죠. 요것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맛있죠? 멸치 그냥 먹어봤는데 따끈따끈하니 맛있네요. 아, 그래요? 요거 이렇게 식혀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볶아주면 되는데 제가 볶음하러 지금 가볼까요? 네, 그럼 요 다시 볶음 양념장 가지고 네, 불로. 네, 갈게요. 자, 그럼 이제 꽈리 고추 멸치 볶음 네. 이제 확 한번 볶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근데요, 이 볶을 때는요, 요게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요게 그냥 무조건 다 볶는 게 아니라 일단 네. 양념장을 먼저 한번 착 감길 수 있게끔 끓여요. 요게 지금 식용유 먼저 넣고요. 네, 그다음에 간장, 간장, 그다음에 요게 맛술 또는 청주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게 매실청이에요. 요거 넣고 한 소끔 우르르 끓이면 자, 이렇게 끓고 있을 때 끓고 있죠. 네. 끓고 있을 때 마늘을, 마늘편 하고 꽈리고추. 꽈리고추를 먼저 넣고 볶아주세요. 그러면 꽈리고추 안까지 양념장이 스며들기 때문에 꽈리고추만 이렇게 동그만이 남아서 이거 싱겁다 이런 느낌 없이 같이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용유, 간장, 매실청, 맛술에다가 끓여놓은 조림장에 꽈리고추를 볶으면 꽈리고추가 누래지지 않고 이 초록색이 늘 살아있어요. 매운맛이 좀 올라오죠. 네. 이럴 때 멸치 넣어요. 멸치를, 네. 그리고 한 켠에다가 잣, 잣, 한 켠에다가 아까 볶아놨던 해바라기 씨 씨. 같이 볶습니다. 그럼 이 양념이 다 졸아질 때까지라고 표현이 네, 맞나요? 네. 네. 조림이 다 될 때까지, 조림이 다될 때까지. 국물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버무리는데요. 여기 제가 한 가지 지금 안 넣은 게 있어요. 아까 매실청을 넣긴 했지만 단맛이 조금 덜 들어갔죠. 조금 단맛으로 먹고 싶은 때는 아무래도 여기다가 나중에 조청이라든지 올리고당 넣으시면 되는데 네. 지금 넣으면 안 돼요. 왜죠? 왜냐하면 지금 국물이 있을 때 넣게 되면 지금은 괜찮지만 식고 난 다음에 딱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 졸여지고 난 다음에 불에서 내리고 후에 넣으셔야 돼요. 그럼 확실히 윤기도 더 많이 나겠네요. 그렇죠. 윤기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 탱글탱글한 멸치와 그다음에 그 꽈리고추의 색감이 훨씬 더 윤기 때문에 더 먹음직스럽죠. 보세요. 이 정도. 자, 됐으면 이제 불을 꺼요. 네. 불 끄고 여기서 바로 이 불에서 올리고당. 올리고당. 네. 그다음에 약간의 참기름 넣어주면 더 맛있거든요. 고소하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깨. 이렇게 버무려. 손으로 이기듯이 해서 고소한 맛이 좀 올라오게끔 이렇게 버무리고 끝. 다 됐어요. 어때요? 이렇게 담았는데도 꽈리고추의 그 풋풋한 초록색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멸치볶음이다라고 하면 네. 좀 뭔가 딱딱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할 텐데 굉장히 부들부들해 보이지 예. 않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꽈리고추 멸치볶음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반찬으로 최고인 꽈리고추 멸치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부드러운 삼겹살에 반하는 삼겹살 조림.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조림장을 만들 때 생강을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삼겹살의 향이 좋아지고 맛도 더 깔끔해진다는 사실. 삼겹살의 색다른 변신. 달콤 짭짤한 삼겹살 조림으로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삼겹살 조림과 꽈리고추 멸치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삼겹살 조림은 먼저 믹서에 껍질째 깍둑 썬 사과, 깍둑 썬 양파, 청주를 넣어 곱게 갈아주세요. 간 재료를 채 걸러 밑간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삼겹살은 밑간 양념을 발라 10분 정도 재워주세요. 달군 팬에 재운 삼겹살을 구워줍니다. 다른 달군 팬에 남은 밑간 양념, 간장, 매실청, 다진 마늘, 편썬 생강, 대파 뿌리를 넣어 조림장을 끓여주세요. 구운 삼겹살은 한입 크기로 썬 뒤 끓는 조림장에 넣어 졸여줍니다. 그릇에 채 썬 봄동을 깐 뒤 졸인 삼겹살을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조림장을 얹어주면 삼겹살 조림 완성! 꽈리고추 멸치볶음은 우선 꼭지를 제거한 꽈리고추는 2에서 3cm 길이로 어슷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잔멸치를 넣어 2분 정도 볶은 뒤 체에 받쳐 가루를 제거해줍니다. 달군 웍에 식용유, 간장, 맛술, 매실청을 넣어 양념장을 끓여주세요. 양념장이 끓으면 편썬 마늘, 손질한 꽈리고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볶은 잔멸치, 볶은 잣, 볶은 해바라기 씨를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끈 뒤 올리고당, 참기름을 넣고 통깨를 손으로 으깨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꽈리고추 멸치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삼겹살 조림과 꽈리고추 멸치볶음으로 푸짐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겹살 조림과 꽈리고추 멸치볶음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한번 잡숴보시겠어요? 네, 봄동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삼겹살 네. 조림 같이 한번 네. 집어서 막 체력적으로 확 원기가 딱 받는 듯한 느낌 오지 않아요? 와, 그렇죠. 이 삼겹살 조림이잖아요. 네. 간장으로 졸였기 때문에 네. 사실 저 삼겹살이랑 밥만 먹게 되면은 물린다거나 많이 못 먹을 수가 있는데 네. 봄동이랑 같이 먹으니까 상큼함이 더해지면서 그쵸. 짠맛을 딱 잡아주니까 사실 밥을 먹지 않아도 저렇게만 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사과랑 양파랑 청주랑을 네. 갈아서 과일 밑간을 네, 네. 과일 밑간을 하고 또 양념장에 과일 밑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고기가 한층 더 부드럽고 과하지 않은 짠맛.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어서 음. 이 꽈리고추 멸치볶음. 네. 사실 이런 거는 이렇게 푹 퍼가지고 숟가락으로. 네. 네. 어우. 이 꽈리고추 하나 또 딱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요. 너무 맛있어. 그래요? 달달함, 짭조름함, 매콤함이 함께 있네요. 네. 그리고 씹을 때 멸치는 포슬포슬하고 네. 전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안 딱딱하죠? 네, 이 견과류는 오거득오거득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 또 꽈리고추에서는 딱 씹었을 때 그 매콤한 향이 탁 퍼지면서 네. 이게
궁합이 잘 맞다고 그래요? 표현해드리고 싶네요. 너무 과하게 맵지는 않나요? 아니에요. 안 적당합니다. 맵죠? 네. 오늘 성공인데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삼겹살과 꽈리고추와 멸치를 이용해서 밑반찬을 또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것만 있으면 한 2, 3일 정도는 든든하죠. 네. 네. 든든하게 냉장고 안을 또 네. 든든하게 또 채우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내일도 네.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향긋하게 즐기는 우삼겹 냉이찌개와 칼칼한 맛이 좋은 마늘종 뱅어포 볶음 절대 놓치지 마세요.